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러나 알지 못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주범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게다가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원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증상 대처법, 그리고 치료와 재활, 예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을 통틀어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뇌경색입니다. 말 그대로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피가 끊기면서 생기는 병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막히기도 하고,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날아와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주로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노화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둘째, 뇌출혈입니다. 이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높은 혈압으로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기도 하고, 동맥류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뇌졸중은 막히거나 터지거나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이 겉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CT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원인을 구분하고 치료 방향을 정합니다. 3. 뇌졸중의 주요 증상.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졸중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편측 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을 잡다가 갑자기 놓쳐버린다든지, 걸어가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안면 마비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 한쪽이 삐뚤어지거나 웃으려고 해도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리기도 쉽습니다. 셋째, 언어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옆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뇌졸중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 뇌졸중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응급대처 골든타임.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119를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연락한다. 옷 갈아입고 준비한다. 택시 타고 병원 간다. 이런 생각은 모두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분, 초 단위로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는 아침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가족들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병원에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반신불수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뇌졸중 의심 증상 곧바로 119.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과정.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정밀 검사와 혈관 재개통 치료입니다. CT나 MRI를 찍어 뇌졸중이 막힌 것인지, 터진 것인지 확인한 뒤 치료를 시작합니다. 막힌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쓰거나 카테터로 직접 혈전을 제거합니다. 2단계, 입원 치료와 모니터링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당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거나
또다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3단계 재활치료입니다. 뇌는 손상된 부분이 잘 회복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다른 부위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같은 꾸준한 재활훈련이 필수입니다. 예후와 재발 위험. 뇌졸중 환자의 예후는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치료 3개월이 지나면 환자의 약 55에서 60%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65%까지 회복합니다. 하지만 사망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내 사망률이 약 10%, 1년 내에는 15%에 달합니다. 또한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재발 위험도 있습니다. 1년 이내 재발률은 약 6%, 5년이 지나면 10에서 15%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약을 중단하거나 운동 식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방과 생활관리.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약물 치료를 반드시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130에서 80mmHg 이하로 조절. 당뇨는 혈당을 철저히 관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셋째, 운동 습관입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15에서 20분, 혹은 주 3회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아주 위협적인 질환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재발도 철저한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대처입니다.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 이 3가지 증상을 꼭 기억하시고 증상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119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